자, 이전 강의에서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거는 재밌죠. 프론트 보이는 거는 재밌어. 좀 전에 프론트 쪽에서 코딩을 해놨어요. 이렇게 코딩을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뭐죠? 백엔드, 서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버가, 저, 클라이언트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니까 클라이언트죠. 브라우저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커넥트하고 커넥트 됐으면 뭐 알려줘 뭐 이런 걸 했는데, 해야 되는데 서버가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서버를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버 수정하는 게 요 두 개의 슬라이드인데 런 서버라는 파일을 하나 추가를 작성할 거고 기존에 런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하고 뭐 init도 바꿔야 됩니다. init 함수도 좀 바꿔 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요 간단한 작업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코딩하면서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init.py부터 만들어 볼까요? init.py. 우리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요거죠. 요거였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initpy에서 우리가 소켓 IO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from 자동으로 임포트 될 거예요. 플라스크 소켓 IO가 있죠. 여기서 임포트 소켓 IO를 일단 클래스를 임포트 하고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서버도 알아들을 테니까 소켓 통신을. 그래서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로. 왜냐면 어디서든지 임포트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켓 객체 생성하는 거는 클래스 이름 써도 가로 열고 닫으면 객체 생성이 되죠. 파이썬에서는. 다른 언어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그럼 변수 이름은 소켓 IO. 그 다음에 여기다 담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 똑같은데 여기 제가 해놨는데 init.py가 어디 갔냐? 객체 생성하고 앱에 소켓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앱을 하나 만들 건데 그 소켓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은 안 써도 되죠. 개발 끝나면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뭐죠? 혼자 공부할 때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소켓 IO를 여기서 만든 객체 있죠. 점 찍고 메소드가 있어요. init 앱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앱 있죠. 플라스크 객체 플라스크 객체를 앱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앱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빨간 글씨 다 없어졌죠. 그런 다음에 등록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할게요. 런 서버라는 걸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요거는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new 파일에서 run server .py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선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 예전에는 run.sh에서 플라스크 run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잖아요. 근데 서버를 가동시킬 때 소켓 IO로 작동을 시켜야 돼서 그거를 조금 더 설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뭐 매니지 파일, 런 서버 파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는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좀 여기 간단하게 쓰면 from 서버는 뭐죠? 요 자체죠. 요거 자체. 요거 자체가 init에서 리턴한 게 런 서버죠. 요 서버 폴더 자체가 패키지가 된 거예요. init이라는 저 파이썬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임포트를 하면 되죠. 임포트 create 앱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요 함수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만들어 놨죠. 요것도 임포트 할게요. 얘 임포트하고 소켓 IO 임포트 한 다음에 서버를 임포트해서 생성을 할게요. 그러면 create 앱 한 다음에 얘를 서버
serv 서버라는 데 담아 놓을게요. 얘를 뭐 앱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저는 서버니까 서버라고 씁니다. 상관없어요. if name이 이제 실제 이 모듈이 호출됐을 때 할 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ocket.io.run 플라스크 런이 아니라 socket.io.run으로 해요. 그러면 요게 다 있죠. 뭐뭐 옵션들이 여기 다 나오죠. VS 코드 너무 좋죠. 여러 줄에 걸쳐 있으니까 저는 PPT가 작아가지고 한 줄로 썼는데 보기 좋게 쓰려면 엔터 치고 여기 앱은 서버죠. 좀 전에 만든 거. 그 다음에 디버그는 true로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개발할 때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호스트도 정해줘야 되죠. 호스트는 전 세계 어디서 와도 돼. 0.0.0.0. 그 다음에 포트는 우리 뭘로 했었죠? 5678로 했었나요? 5678.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만든 거죠. 얘는 왜 이렇게 있지? 아, 닥스트링이 없네. 이 써주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고 요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코멘트 샵 치면 코멘트 되거든요. 코멘트 돼서 우리는 뭘 실행할 거냐면 파이썬 그다음에 run 좀 전에 만든 거 서버.py 이렇게 실행시켜. 예전에는 플라스크로 실행시켰는데 얘로 실행시키겠다는 거죠. 얘로. 그러면 요걸로 또 이 파이썬 모듈이 호출이 됐으니까 이 메인이 해당되겠죠. 그럼 얘가 실행되겠죠. 실행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컨트롤 백틱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컨트롤 C 눌러서 클리어. 그런 다음에 점 런 서버 런 점 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작동이 됐나요? 작동이 잘 된 거죠.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소켓 IO가 get도 하고 포스트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켓을 알아듣게 된 거죠. 소켓 통신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얘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새로 고침하면 석세스가 나오는 거죠.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게 커넥트가 돼서 석세스가 됐다 이런 거죠. 커넥트는 어디로 된 거예요? 메인 함수에 요거 슬래시니까 홈인 거죠. 메인 뷰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로 와서 접속이 성공한 거죠. 대신에 접속을 어떻게 한 거야? 소켓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 보내면 리스폰스 단방향만 되는데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방향이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야. 왔다 갔다. 네, 재밌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석세스까지 봤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여기 다 끝났죠? 백엔드 코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라우팅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라우팅 처리는 메인 뷰에서 하는 게 맞겠죠? 메인 뷰에서 메인 뷰를 한번 열어볼게요. 좀 밑으로 내릴게요.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메인 뷰 .py에서 이렇게 쓰려고 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예전에 썼던 건데 이거는 이전 버전 이전 버전 예, 커멘트 쳐버릴게요. 이거 복사한 다음에 VS 코드에서는 Alt 키를 치고 아래로 화살표 키를 치면 통으로 복사가 돼요. Alt Shift인가? 네, 똑같이 복사가 됐죠.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에러죠. 그러면 얘는 커멘트.
주석.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멈춰버렸네. 메인.점 프로세스 매핑 오버라이드. 다시 실행하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비동기 처리하는 거. 여기는 async, 그 다음에 뭐 await, 그 다음에 또 뭐도 하죠? io, cat, 뭐 등등 반영을 할 겁니다. 어디다 반영하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 요청이 왔는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딥러닝이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면 되겠죠. 소켓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딥러닝 처리 코드를 써줄 건데 이렇게 써줘 볼까요? 자, 딥러닝 학습을 할 거야. 가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딥러닝 공부 조금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진짜 멋있게 박아 놓을 거야. 빵 하고 박아 놓을 거나 아니면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딥러닝 학습을 하는데 10회 f폭을 10회 수행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10회 수행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뭘 예를 들 게 없어서 시간 가는 거를 요거로 한번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뭘 써줄게요. 그냥 상수처럼 number of epoch 뭐 10번 돌아간다고 한번 쳐볼게요. 10번 돌아갈 건데 epoch은 뭐냐면 트레인 데이터하고 밸리드 데이터 테스트 트레인 밸리드 셋이 있거든요. 셋을 전체 데이터를 딥러닝이 한번 쭉 훑어본 거 그걸 한 에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에폭을 10번 뭐 대부분 뭐 짧게는 뭐 20번부터 길게 학습시키는 회사는 뭐 100번 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10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포문은 돌겠습니다. 첫 번째 에폭, 두 번째 에폭, for x in range 그래서 넘버 오브 에폭만큼 돌아가면 되겠죠. 넘버 오브 에폭 돌아가는데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뭘 하면 돼요? 소켓 통신을 하면 되죠. 이거 통신을 하게 해주면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에폭이 돌아갔으면 몇 퍼센트가 끝났다고 알려주면 되죠. 그러면 프론트에서 웹 브라우저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 있죠. 아까 어디 자바스크립트 어디 갔지? 얘 자꾸 도망가네. 얘가 요 함수에다가 요 그 값을 서버에서 받은 값만 연결해주면 지가 업데이트 되겠죠. 제 픽처는 그거였어요. 픽처 names.py에서 뭘 할 거냐면 이제 퍼센트를 구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뭐 퍼센트 이렇게 해볼게요. 퍼센트를 우리 보내주고 싶으니까 퍼센트는 x 플러스 1 할게요. x는 0부터 시작하니까 x 플러스 1 나누기 넘버 오브 에폭 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0부터 9까지니까 그죠? 여기 0부터 9까지 가는 거죠? 9일 때는 9 더하기 1은 10 10 나누기 10은 1 100%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곱하기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프린트 그래서 퍼센트 서버에서 찍어 보는 거죠. 잘 나오나? 퍼센트 찍어 보고 프로세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비동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sync 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돼요. async.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정보를 서버에서 한번 확인하고 클라이언트로 잘 가는지 봐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잘 가는지. 그러면 소켓 IO가 필요하죠. 소켓 IO. 아, 소켓 IO가 없지. 소켓 IO를 임포트 하면 되겠죠. 소켓 IO는 어디 있어요? 이닛에서 우리 만들어 놨죠. 여기 이닛. 이닛 할 때 여기 전역 변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임포트 하면 되겠죠. 어딘가에. 그러면 좀 여기 원래는 이어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복습할 때 좀 보기 편하라고 여기다 써줄게요. 소켓 IO 전역 글로벌이죠. 글로벌 객체를 임포트. 그러면 이 서버 안에 이닛은 이 서버 자체인 거죠. 이 자체인 거예요. 이닛 요게 호출되면서 이닛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from 서버에 있는 거죠. 임포트 소켓 IO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얘를 가져온 다음에 소켓 IO에서 뭘 할 거냐면 호출을 할 겁니다. 보내야 되겠죠. 내 정보를 정보를 보낼 때는 emit이라는 걸 씁니다. emit. 그래서 얘 잘 모르면 가로 열어보면 설명이 쫙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게 닥스트링이죠. 맨 위에 있는 요거 써놓은 거. 요거를 써놓으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러면 이벤트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벤트는 뭐냐? 네임 오브 유저 이벤트. 쭉 써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다음에 파라미터의 이벤트는 뭘 넣고, 아규먼트는 뭘 넣고, 네임스페이스는 뭘 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약간 좀 대학원 수준은 아니고 학부 수준 학생들이 하기엔 참 재밌겠죠. 잘 모르면 한국 블로그 찾아보고 번역기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변수 이름을 줘야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참조를 해서 값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름을 뭐 프로세스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라고 한번 볼까요? 프로세스 상태고 보내주는 값은 두 번째는 값이죠. 아규먼트 값. 값을 아무거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퍼센트를 보내겠죠. 여기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네, 여기까지 해서 보내면 잘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문이 후루룩 돌아가 버리죠.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지? 얘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슬립 한번 해볼게요. 슬립 한 1초만 쉬어볼까요? 1초 2초? 이렇게 2초 1초나 2초. 아, 슬립 함수가 또 없죠. 슬립 함수는 타임 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싱크 IO에 있는 슬립을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네, 어싱크 IO에 있으니까 얘가 비동기 처리되니까 슬립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await라는 거를 키워드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키워드 써주면 얘가 날아갈 겁니다. 어디로? 그 나한테 접속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 모든 웹브라우저한테 이 퍼센트라는 정보를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건 어디서 받아?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여기서 받으면 되죠. 여기서 받는 거를 한번 코딩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데가 on 커넥트 됐으면 언제든지 받겠다 이런 거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여기다 할 일을 하나 더 써주면 되겠네요.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되겠죠. 로그로 찍을 건데 어디서 찍냐? 커넥트가 아니라 요 커넥트 이벤트가 아닌 거죠. 요 다음에 찍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소켓에서 특별한 자료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온 서버에서 뭘 보냈어요? 여기서 메인 뷰를 볼까요? 메인 뷰에서 우리 요거를 보낼 거예요.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를 에밋 할 거니까 얘가 발생했을 때 온 프로세스 이거 하나면 안 되니까 붙여놓을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이게 발생했을 때 할 일을 콜백 함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추가로 할 거를 하는 작업들을 콜백이라고 하거든요. 연달아서 계속 하는 거. 콜백 함수는 펑션 이라는 거니까 함수가 해야 되죠. 함수가 해서 써주고 요게 혹시 뭐 에밋이 방출하는 거죠. 나한테 혹시 오는 게 있나? 있으면 받아서 뭘로 받아요? 얘를 무슨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우리는 퍼센트로 한번 이름을 받아볼게요. 아무 글자나 써도 되는데 그러면 뭘 하면 되냐? 아 제가 뭘 하기로 했었죠? 업데이트 프로그레스 바 요걸 한번 해볼까요? 로그도 한번 찍어보고 건설 로그도 한번 찍어보고 잘 찍히나 퍼센트가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도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퍼센트를 보내면 되겠죠. 서버에서 보내주는 퍼센트 얘가 잘 되나? 근데 우리가 가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죠? 프로세스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보내는 데가 여기로 가면 안 되겠죠. 잠깐 좀 접어 놓을게요. 예. 여기로 가면 안 나타나겠죠. 프로세스 있는 데로 가야 되겠죠. 프로세스. 그러면 여기를 프로세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잘 되나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좀 그런데 새로 고침. 에러가 나왔는데요. 어디가 오타가 있네요. 라인 64번. 네, 계속 하겠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여기까지 했죠. 여기는 근데 여기 프로세스가 붙으면 안 되겠죠? 프로세스가 붙으면 안 돼. 아이고. 왜냐면 우리가 메인 파일에서 포스트만 받기로 했죠. 보안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개수로 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가서 접속되는지만 석세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가겠죠. 접속이 요 서버랑 접속이 되면 요것만 연결이 되면 올 거야. 실제로 되는지 한번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 새로 고침하면 석세스 연결됐고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붙여서 보내보면 되겠죠. 사랑은 시간이 아까운 게 맞는 말이었다. 그 다음에 전송하기 눌러볼까요? 전송하기 하면 파일로 전송되고 이전에 해놨던 거 이거는 지금 코딩한 거고 이건 옛날에 밑에는 옛날에 있던 코드잖아요. 요거 포스툴에서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여기 쭉 가서 처리되면서 여기서 뭐를 처리해요? 이쪽 서버 쪽에서 요게 돌아가겠죠. 요게 돌아가면서 루프 돌 때마다 이 퍼센트 값이 날라올 거예요. 날라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라면 여기 콘솔 로그에도 찍히고 여기에도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전송하기 클릭 10 22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 쭉쭉 올라가죠. 야 서버에서 작업을 잘 하고 있나 보다. 야 나는 성공이야 대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잘 돌아가네요. 좋아. 90, 100까지 다 찍혔고 서버 처리 결과도 나오는 거죠. 나오고 서버에서도 요거 프린트문 찍어 본 거 보니까 잘 나오네요. 잘 돌아갔어.
그럼 불필요한 거 다 지워볼게요. 이거 프린트문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 중에 시작할 때 여기 아까 30 몇으로 돼 있었는데 0으로 좀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HTML 파일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시작값을 0으로 줘줘요. 0. ips도 0. value도 now value도 0. 이렇게 하면 시작값이 0 아무것도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대박인 거죠. 기분 좋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 해가지고 이거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요거를 했으니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이번에 굿모닝입니다를 한번 보내볼까요? 서버 전송하게 하면 0에서 시작해서 쭉쭉 올라가는 거죠. 10. 파일은 저장되고 있고요. 파일에 계속 저장되고 있겠죠. 2초 간격으로 서버가 딥러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써먹을 겁니다. 끝났어요. 성공. 서버에서 얘기도 해주죠. 네임비에서 성공 축하드려요. 이거 결과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딥러닝 처리하고 어떤 결과를 여기서 리턴해 주겠죠. 뭐 파일로 리턴해 줘도 되고 뭐 딕셔너리로 리턴해 줘도 되고 아무거나 해 줘도 되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딥러닝 어떤 종류에 따라서 우리 바꿔 줄 거예요, 나중에.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멋있게 만들고 싶어요. 원래는 얘가 숨겨져 있다가 얘가 안 보이다가 전송하기 버튼 누르면 클릭해서 얘가 딱 나오고 전송이 다 끝나면 얘 사라지고 결과창이 나오게. 이러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죠?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프로그레스 바가 있으면 그럼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걸 하는 거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와!